오는 8일 실시되는 본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면서 뉴욕 주지사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일드케어 센터들이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 난항을 겪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어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한 센터들에 한해서 청구한 금액의 최대 75%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BI, 국토안보부, IRS 범죄수사팀 등이 합동수사 끝에 전국적으로 촉매 변환기를 불법 유통해온 사기단을 적발했습니다. 2022 TCS 뉴욕 마라톤 대회가 오는 6일 개최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가 뉴욕시의 주인입니다. 이번 11월에 여러분의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인종정의위원회는 뉴욕시 헌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헌장에 3가지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뒷면으로 넘겨 다음의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가치 선언문 추가, 그러한 가치를 지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위원회 창설, 실생활비 측정, 자세한 내용은 nyc.gov/racialjustice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11월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전투표는 10월 29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은 11월 8일입니다. 뉴욕시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8일 실시되는 본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이 다가오면서 뉴욕 주지사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본선거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 민주당 후보와 리젤딘 공화당 후보는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3일 호컬 주지사를 위한 지지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을 위한 한 표가 미국을 위한 한 표라며 호컬 후보에 대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컬 주지사를 맹추격하고 있는 리젤딘 공화당 후보는 올바니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뉴욕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범죄를 퇴치하려면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강력히 외쳤습니다. 젤딘 후보는 오늘 플러싱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지지 집회를 여는 등 아시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조기 투표소는 오늘 6일까지 운영되며 본선거는 8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뉴욕 주지사, 검찰총장, 주 상하원, 연방하원 등에 대한 투표가 실시됩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일드케어 센터들이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 난항을 겪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뉴욕시 교육국이 어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한 센터들에 한해서 청구한 금액의 최대 75%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 계약을 수주한 차일드케어 센터들이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줄줄이 폐업하거나 운영 시간과 규모를 대폭 줄여 최근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어제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미지급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은 몇 주 내로 센터들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전임 시장 행정부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지난 6월에 마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미지급금이 1억 4천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 1억 2천만 달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 국토안보부, IRS 범죄수사팀 등이 합동수사 끝에 전국적으로 촉매 변환기를 불법 유통해온 사기단을 적발했습니다. 연방수사국, 국세청,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미네소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9개 주에서 대대적인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 조직 단속 작전을 벌여 용의자 21명을 검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작전을 통해 모두 32건의 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주택,
은행 계좌, 현금, 고급 차량 등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9명은 도난당한 촉매 변환기 운송 및 돈 세탁 공모, 기타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거된 용의자 중 아시안 형제는 집에서 무허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절도범들로부터 구입한 촉매 변환기를 되팔기 위해 뉴저지주의 디지오토로 물건을 운송했으며 3,800만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디지오토가 촉매 변환기에서 뽑아낸 금속 분말을 금속정제소에 팔아 5억 4,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 TCS 뉴욕 마라톤 대회가 오는 6일 개최됩니다. 2022 뉴욕 마라톤 대회가 오는 6일 개최되며 마라톤 참가자는 26.2마일의 거리를 5개 보로에 걸쳐 뛰게 됩니다. 특히 이번 마라톤 대회는 5만 명의 러너가 참가할 예정이며 이는 작년 3만 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었던 것에 비해 팬데믹 이전만큼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레이스 디렉터 메테루스는 마라톤 코스 내 여러 즐길 거리들도 올해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개막식, 불꽃놀이, 레이스 엑스포 등도 준비돼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도 뉴욕 마라톤 개최를 축하하며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 코스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시작하며 브루클린과 퀸즈, 브롱스를 거쳐 맨해튼으로 돌아오게 되며 센트럴 파크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시 곳곳에 도로와 교량 운행이 폐쇄되는 등 교통 혼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라자노 브릿지, 79 스트리트 구간의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퀸즈보로 브릿지, 플라스키 브릿지, 맨하탄 59 스트릿에서 1에비뉴 등 마라톤 경로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폐쇄됩니다. 또 결승 지점인 맨하탄 59에서 96 스트릿 센트럴파크 웨스트 인근 도로는 하루 종일 통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대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뉴욕 마라톤 대회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러너들을 응원할 수 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인 배우 남유림 씨가 유일하게 아시안 배우로 캐스팅된 연극 네버 더 시너가 오는 10일 막을 올립니다. 남유림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 네버 더 시너가 오는 10일 오시닝 베터니 아트 커뮤니티에서 막을 올립니다. 연극 네버 더 시너는 오스카 아카데미 어워즈 베스트 라이팅에 3번 노미네이트되고 영화 007 시리즈 스카이폴과 스펙터를 쓴 존 로건 극작가의 작품이며 1920년대 시카고에서 실제로 발생한 살인사건의 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남유림 배우는 한국 대학로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연기 공부를 위해 뉴욕으로 넘어왔으며 연극 및 영화 배우, 극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극에서 유일한 아시안으로 캐스팅된 한인 남유림 배우는 본사를 방문해 이번 극에 대해 소개하고 한인 동포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대학로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에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에 하게 되는 연극 Never the Sinner라는 연극은요. 1920년 시카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바탕으로 한 연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정 한국인으로서 한국 동포분들에게 이 연극 소식을 꼭 알리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극 연출팀은 이번 캐스팅에 있어 유일한 동양인 남유림 배우를 캐스팅했고 기존 남자 배역의 여성을 캐스팅하는 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및 인종의 다양성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연출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에 남유림 배우도 이번 연극의 유일한 아시안 배우로 출연하는 만큼 백인 사회에서 일어난 극 내용을 문화 인종에 상관없이 더 보편적인 주제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인 사회에 꼭 추천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제가 유일하게 동양인 캐스팅 멤버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캐스팅 멤버들 자체가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해요. 그래서 연출님의 의도는 이 연극 자체가 1920년대 시카고 백인 위주로 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인종, 문화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주제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캐스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 동포 여러분들에게 꼭 이 연극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연극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제가 토종인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연기를 하니까 꼭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극 네버 더 시너는 오는 10일에서 12일까지, 17일에서 19일까지는 저녁 8시에,
13일과 20일은 오후 3시에 베테니아트 커뮤니티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대학 입학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명문대 한인 교수가 아시안 학생은 성적과 관련해 불이익보다 이익을 받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니퍼 리 콜럼비아대 사회학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초중고 교사들이 인종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아시안 학생들에게 일종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많은 교사들이 아시안 학생들은 총명하고 성실하며 진취적이고 선량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실제 능력보다 더 높은 성적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성적이 하위권인 아시안 학생들도 교사들에게 높은 성적을 바탕으로 우수반에 들어가 똑똑한 학생들과 경쟁하며 실력을 키운 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대학 입학 전부터 인종으로 인한 특혜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시안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중간 선거를 의식해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약 420건에 대한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리젤딩 공화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호컬 뉴욕주지사가 유권자들과 정치자금 기부자들, 유력 이권단체들을 의식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420건에 대해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호컬 주지사는 올해 의회를 통과한 법안 1007건 중 581건에 대해 서명했지만 426건은 책상 위에 올라왔음에도 가부를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차압권 남용 방지 법안, 뉴욕주 감사원장의 뉴욕주 발주 사업 감사 법안, MTA 감시 카메라 설치 법안, 교도소 수감자 공공주택 입주 허용 법안, 의료부채 탕감 법안 등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지 오래됐지만 호컬 주지사는 이를 못 본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차압권 남용 방지 법안은 은행의 무분별한 차압을 막는 법안으로 지난 5월 3일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그녀의 강력한 후원자인 은행들과 임대인을 의식해 서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주 감사원장의 뉴욕주 발주 사업의 계약 전 감사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지난 2011년 박탈한 권한을 다시 감사원장에게 돌려줌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으려 했던 법안이지만 역시 호컬 주지사가 가로막고 나선 상황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미국인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는 미국인의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 30%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오늘 발표된 보고 내용에 따르면 간암, 알코올 중독, 금단 현상, 기타 질병 등 음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9년 3만 9천 명에서 지난해 5만 2천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26% 증가했고 이는 미국민 10만 명당 약 13명꼴로 최근 4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사망률이 약 2.5배 정도 높았지만 2020년에는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남녀 모두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나이로는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집단이 가장 사망률이 높았고 최근 35세에서 44세 사이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사망률이 42%나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뉴멕시코가 음주 관련 사망률이 22%로 가장 높았고 미시시피주가 9%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CDC 관계자는 미국인의 음주 소비는 팬데믹 이전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음주로 인한 사망률 증가는 팬데믹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힘들다며 2020년과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달 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유권자의 63%가 물가 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현금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3% 중 48%는 매우 강하게 현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21%는 현금 지급에 동의한다고 주장한 반면 현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유권자는 18%에 그쳤고 15%는 찬성이나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유권자들이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을 기대함에 따라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현금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지 않고
모기지금리 등만 폭동해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정부가 내년쯤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추첨하는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최소 15억 달러로 치솟은 가운데 3개월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복권 구매자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일 39번째 파워볼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복권 구매자가 고른 번호 조합의 전체 가능 경우의 수의 46.6%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는 38번째 파워볼 복권 추첨 때 구매자가 고른 번호 조합이 전체의 36.3%였음을 감안하면 그나마 경우의 수가 올라간 것이지만 당첨자가 나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15억 9천만 달러라는 역대 최대 당첨금 기록을 세운 지난 2016년 1월 13일 추첨 때 구매자들이 고른 번호 조합은 전체 경우의 수의 88.6%에 달했으며 그 직전 추첨 때도 구매자들의 조합이 전체의 77.8%에 달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파워볼 구매자의 번호 조합은 역대 최액 당첨금이 나왔던 때 번호 조합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복권 전문가들은 구매자들의 번호 조합의 전체 경우의 수의 60%는 넘어야 잭팟 당첨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권은 그야말로 복불복이어서 당첨을 점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원유를 밀매한 혐의로 적발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자로는 처음으로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뉴저지의 유태인 교회당에 테러가 가해질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해외 정보를 입수해 경계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도주한 뉴욕 남성이 지난달 20일 플로리다주의 디즈니월드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25일 괴한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던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어제 입원 7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청이 죽음의 에어백으로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크라이슬러 차량 27만 6천 대에 대해 운전 중단과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오늘 트위터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트위터 직원들이 어제 머스크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애플의 최대 하청 공장인 대만의 팍스콘과 제휴해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킬로이가 한 팀을 이뤄서 저스틴 토마스 및 조던 스피스 팀과 맞대결하는 더 매치가 오는 12월 10일 플로리다주 벨에어에서 열립니다. 11월 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